듣고 나면 너도 심리학자처럼 생각하게 될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숨어있는 우리의 심리.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숨을 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지적 감성을 살짝 톡하고 자극해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심리마스터 김서정입니다. 추운 겨울의 계절 12월이 왔어요. 2025년의 마지막 달. 올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돌아보면 늘 최선이었길, 후회 없는 하루하루였기를 바래요. 그럼 돌아보는 지난 10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네, 감정 전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단어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감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심리학 개념이었습니다. 감정이 바이러스처럼 옮겨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 기분을 따라해야지 라고 결심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하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어서 오늘 다루어 볼 심리학 개념은 앵커링 효과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심리인지 알기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마지막 라디오도 끝까지 청취해 주세요. 심리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심리 잡학사전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이나 경험을 함께 나눠보는 마음의 메모, 마지막으로 가볍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의식 잡학사전까지. 오늘도 여러분께 지식 한 스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알쓸신잡의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볼까요?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앵커링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에게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심리인지 내가 아는 거였네, 나도 느껴본 적 있잖아 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 앵커링 효과를 일상에서 많이 겪고 있어요. 누군가 먼저 이거 비싸 보여 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 가격과 상관없이 비싸다고 느껴지거나 첫인상이 괜히 오래 남아 판단을 흔들어 버리는 경험들요. 이런 게 바로 앵커링 효과예요. 앵커가 닻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정보가 처음에 닻처럼 자리 잡으면 그 뒤에 판단까지 끌고 가버리는 심리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경제학과 심리학 연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숫자를 무작위로 제시한 뒤 가격을 추측하게 했더니 그 무작위 숫자에 따라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죠. 처음 들은 정보가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데도 우리의 판단은 그 첫 숫자에 묶여버렸어요. 무서운 건 그 영향이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조용히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처음 본 사람의 말투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하고 단정해버릴 때, 시험 점수를 보고 나는 원래 이 정도지 뭐 하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을 때, 누군가의 기대치가 높거나 낮은 탓에 내 능력까지 그 수준에 갇혀버릴 때, 모두 내가 만든 것은 아닌 첫 정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죠.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해요. 한번 자리 잡은 그 닻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잘할 수 있음에도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실은 괜찮은 선택을 단지 처음 들은 말 때문에 피하기도 하죠. 처음에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주변에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예요. 기억하세요. 앵커링 효과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심리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기준을 만드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앵커링 효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앵커링 효과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첫째, 첫 정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입니다. 앵커링 효과는 처음 본 숫자나 첫인상이 우리의 판단을 강하게 흔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들은 말, 처음 본 가격, 처음 떠오른 이미지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끌립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은 대부분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제시됐기 때문에 강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판단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기준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먼저 봐서 그런 걸까? 이 한 번의 점검이 생각의 폭을 훨씬 넓혀줍니다. 둘째, 다른 기준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기입니다. 앵커링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준점을 스스로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격이 적혀있는 물건을 볼 때 판매자가 제시한 정가 대신 비슷한 제품의 평균 가격을 찾아보는 것. 누군가 넌 원래 이런 타입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과거의 다른 경험을 떠올리며 나만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는 것. 작아 보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내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그 감각이 앵커링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셋째, 타인의 말이나 우연한 정보보다 내 판단의 근거를 기준으로 삼기입니다. 앵커링 효과는 종종 외부에서 오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첫 말, 첫 평가, 첫 시선. 하지만 그 기준들이 진짜 나를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는 근거 있는 판단입니다. 내가 모은 정보, 내가 겪은 경험,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중심에 둘 때 우연히 던져진 숫자나 말 한마디는 더 이상의 나의 판단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당신의 생각을 잡아당기는 기준점은 꼭 진짜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울 주체는 언제나 당신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숫자나 말 한마디에 너무 끌려버린 것 같아 하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그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주세요. 마음의 메모에서 함께 나누며 더 자유롭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봐요.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일화나 고민을 나누는 마음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 4학년 대학생입니다. 인턴 지원할 때 원래는 자신감도 있었고 성적이나 활동도 괜찮아서 한번 해보자 하고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 상담받던 날 들었던 여기 인턴은 보통 토익 900점 넘는 애들이 많이 붙더라 라는 아는 선배의 말이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저는 830점이거든요. 사실 회사 홈페이지에도 최소 점수 제한도 없고 작년에 붙었던 선배 중엔 700점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배가 말한 900이라는 말 때문에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질 거면 굳이 애써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나? 토익을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며 망설여졌습니다. 서류 준비하다가도 자꾸만 생각났어요. 나는 기준에 비해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괜히 도전해서 떨어지면 더 자존감만 떨어질 텐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제가 쌓아온 경험도 있고 꾸준히 해온 프로젝트도 있고 다른 누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원서를 냈습니다. 떨어질까봐 사실 무서워요. 생각보다 내가 더 초라한 사람일까봐 걱정입니다. 토익 900점이 안 되지만 지원해도 괜찮았던 걸까요? 토익 900점이 안 돼서 인터넷 지원했던 용기가 떨어지시는군요.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남이 정해놓은 기준, 토익 900점이라는 숫자가 사연자님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남이 세워놓은 기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토익이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다른 경험들이 토익을 채워줄 수 있고 사연자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했던 용기 있는 경험은 사연자님께 지어지지 않는 경험이 될 거예요.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그 경험을 더 값지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게 그리워진 밤에 I love you. 함께 즐기는 무의식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오랜만에 찾아온 그림 테스트입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될 심리 테스트는 정식 명칭 HTP 검사로
하우스의 H, 트리의 T, 펄슨의 P, 즉 집, 나무, 사람 그림을 통해 파악하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진행하기에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는 오늘 하우스, 집 그림을 통한 무의식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모두 펜을 드시고 집 한 채를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다면 그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HTP 테스트에서 집은 우리가 성장해온 가정 상황을 나타내며 가정에 대한 인지와 감정을 보여줍니다. 또 이상적인 장래의 가정과 과거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집의 지붕은 공상적인 영역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지붕의 크기가 적절하다면 적절한 사고 활동을 통해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 클수록 공상에 열중하는 편이고 흐리고 약한 선으로 그렸다면 공상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벽은 자아의 강도와 관계 있으며 튼튼하게 그렸을 경우 건강한 자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그려진 벽은 건강한 자아를, 힘없고 약한 선은 자아의 통제가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문은 환경과의 접촉,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집이 작다면 환경과 접촉을 꺼리고 우유부단한 성격, 지나치게 큰 문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심이라고 합니다. 열린 문은 외부로부터 정서적인 따뜻함을 얻고 싶다는 갈망, 잠긴 문은 자기 노출을 꺼려하고 예민성을 지녔다고 해요. 창문은 외부 환경과 접촉할 수 있는 제2의 통로이며 경계적 반원이나 원형의 창은 부드러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굴뚝은 연기가 진하게 뭉게뭉게 나온다면 마음속에 긴장이 존재하며 가정환경 내에 갈등이나 정서혼란이 있음을, 한 가닥의 옅은 선은 가정의 따뜻함에 결렬하고 해요. 기타 산책길, 울타리, 숲 등등 추가적인 그림도 각자의 뜻을 가집니다. 제가 언급한 해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HTP 검사를 검색해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심리 테스트는 재미있었나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곳,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곳 알쓸심잡에서는 오늘 앵커링 효과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라디오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깊이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와 다운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항수빈 PD, 저는 심리마스터 김서정이었습니다. 끝인사 드리면서 알쓸심잡을 마무리해볼게요. 그동안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